안녕하세요. 오늘은 챕터 44-5 일사부재리 해드릴게요. 여기 보시면 일사부재리가 여러분들 의의가 뭐예요? 누구든지 동일 사실 및 동일 증거에 의해 가지고 동일 심판 청구할 수 없다 요거잖아요. 그죠? 그리고 요거 취지가 뭐예요? 요거 모순조축 방지하려고 그러는 거예요. 판결에서는 기판력이 있다면 심결에서는 일사부재리가 있는 거예요. 요거 의의 취지 끝났고, 그 다음에 요건이 여러분들 여러 가지가 있는데, 그 일사부재리는 요 요건 정리만 잘하면 이제 끝나는 거거든요. 그죠? 요건 본안 심결이 확정되면 누구라도 동일 사실 동일 증거에 의해서 동일 심판을 청구할 수 없다 요거예요. 요거인데, 요거만 잘 정리를 하면 여러분들이 시험 문제에서 틀릴 수가 없고, 요거 논점 정리만 잘 하면, 그 논점 추출만 잘 하면 되는 거예요. 시험장 가가지고 보시면, 그리고 전심판에서 심결이 확정됐어요. 그러면 후심판을 청구했어요. 일사부재리가 적용돼요. 그러면 140조 이하 142에 의해 가지고 이걸 적법 요건 흠결에 의해 가지고 심결과가 된다. 이건 당연한 거고, 요건이 어떻게 되냐면 이렇게 되는데, 쟁점이 첫 번째 판단 시점, 두 번째 실체 심리를 받은 각각 심결이 확정된 경우, 우리가 본안 심결이 확정된 경우만 일사부재리가 적용되잖아요. 그죠? 근데 각각 심결이긴 한데 실체 심리를 받은 각각 심결이에요. 그럼 여러분들 일사부재리 적용돼야 한대요. 요거 쟁점. 그 다음에 우리가 확정이 돼야 되는 거거든요. 확정이 안 됐어요. 확정이 안 된 경우에는 일사부재리가 적용되는 거예요, 안 되는 거예요? 안 된다 당연히. 그 다음에 동일 사실 및 동일 증거에 의해야 되는데, 요게 여러분들 동일 사실이 뭔 말이에요? 이거 뭐 의미를 잘 알고 있어야 되는 거예요. 일단은 동일 증거가 뭔 말이에요? 요거 의미를 잘 알고 있어야 되는 거예요. 동일 심판이 뭐예요? 요거 의미를 잘 알고 있어야 되는 거예요. 아시겠죠? 요거 쟁점들이 다 있으니까 이거 각해격파하면 일사부재리는 끝이에요. 일단은 판단 시점부터 해볼게요. 요거 판단 시점에는 쟁점이 두 가지가 있는데, 첫 번째 확정 심결의 판단 시점이 있는 거고, 확정 심결. 그 다음 동일 사실 및 동일 증거 있잖아요. 요거의 판단 시점이 있는 거예요. 확정 심결의 판단 시점은 언제예요? 요거 청구 시설. 그 다음에 동일 사실 및 동일 증거의 판단 시점은 언제예요? 요거 심결 시설. 그죠? 일단은 여기 확정 심결의 판단 시점은 요거 청구시인데, 통설 판례가 청구시인데 학설 대립이 있단 말이죠. 심결시로 하자는 심결시설, 청구시로 하자는 청구시설이 있는데, 결론은 청구시설이 맞아요. 판례가 그래요. 보자면 일단은 전심판이 있고 후심판이 있어요. 후심판 청구시가 있고 후심판 청구시가 있고 후심판 심결시가 있단 말이죠. 후심판, 전심판의 심결이 후심판 청구 후심판 심결 전 요때 확정됐어요. 그죠? 그러면 요때 확정됐어요. 그러면 심결 시설에 의하면 일사부재리 적용되거든요. 왜냐면 확정 심결이 있잖아요. 심결 시에 확정 심결이 있잖아요. 근데 청구 시설에 의하면 일사부재리 적용 안 되거든요. 왜냐면 청구 시에 확정 심결이 없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심결 시설은 뭐라고 하냐면, 이 케이스 봐봐라. 이 지금 후심판 청구 후 후심판 심결 전에 확정된 케이스에서 심결 시설에 의해야 일사부재리 적용되고 보순 저축을 방지할 수 있다. 그죠? 보순 저축을 방지하자는 근거가 이제 심결 시설인 거예요. 됐죠? 근데 청구 시설은 뭐라고 하냐면 163조 단서를 봐봐라. 다시 청구할 수 없다라고 했잖아요. 청구는 언제 하는 거예요? 청구는 청구 시에 하는 거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그걸 근거로 한 청구 시설, 이렇게 두 가지가 이제 대립을 하고 있었어요. 옛날에 그렇게 대립을 하고 있었고, 옛날 판례에서는 심결 시설이었거든요. 심결 시설이었어요. 근데 전원합의체에 의해 가지고 청구시로 바꿔버렸어요. 그죠? 여러분들 그러니까 확정 심결은 언제 있어야 되는 거예요? 청구시에 있어야 되는 거예요. 한번 판례를 읽어보면, 기준 시점은 심판 청구할 때 청구 제기 당시를 봐야 된다. 청구 시설이에요. 근데 이거 왜 그런 거냐면, 봐봐요. 갑이라는 심판, 갑이라는 사람, 을이라는 사람, 갑이 있었어요. 갑이 을한테 심판 청구하고 어떤 심결이 나왔고, 거기에 대해서 심치도 청구하고 판결이 나왔어요. 그 다음 대법원까지 갔단 말이죠. 근데 대법원 가니까 갑이 질 것 같은 거예요. 그러니까 갑이 이제서야 또 다른 심판을 청구했어요. 근데 심판의 심결이 빨리 나왔어요. 그러면 이 심결이 확정됐단 말이죠. 나중에 청구한 심결이 확정됐으니까 이 심결이 확정된 걸로 인해 가지고 대법원까지 온 거 있잖아요. 요거 일사부재리 흠결에 의해 가지고 심결가 해야 됩니다라는 결론을 내리게 돼버리면, 그죠? 이거 이렇게 내버리면 여러분들 대법원까지 오는 의미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청구시로 우리가 판단 시점을 청구시로 하면
이것 때문에 요거 앞에 한 심판이 일사부재리 흠결이 되진 않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우리가 요거를 청구시로 바꿔버렸어요. 봐봐요. 심판 청구 후에, 그죠? 비로소 동일 사실 및 동일 증거에 의해서 다른 심판의 심결이 확정된 경우에 당의 심판 청구를 일사부재리 원칙에 의해서 부적법하게 된다고 할 수 없다. 이게 그 말인 거거든요. 그러니까 보시면 갑이라는 게 있고 을이라는 사람이 있고 갑이라는 사람이 있었어요. 갑이 을한테 심판을 청구했어요. 그죠? 근데 그 다음에 또 갑이 을한테 심판을 청구를 했어요. 그런데 여기서 심결이 확정이 됐단 말이죠. 심결이 확정된 거 가지고 요거에 앞에서 청구한 심판이 있잖아요. 거기에 일사부재리 흠결을 되게 한다면, 왜냐면 요때가 심결인 거예요. 심결시가 요때인 거예요. 그러면 이 심판의 심결 때문에 이게 지금 일사부재리 흠결이 되게 된다면, 이게 그럼 앞에 있던 거는 왜 청구를 한 거예요, 요거를. 그죠? 그러니까 이렇게 되면 안 된다라는 의미예요, 요 말이. 그죠? 그러니까 아무튼 일사부재리의 판단 시점은 지금 청구시에 의한다. 아시겠죠? 청구시에 의한다. 판단 시점은 청구시로 보아야 된다. 심판 청구한 이후에 비로소 동일 사실물 동일 증거가 됐어요. 그거 동일 사실물 동일 증거에 의해서 심결이 확정됐단 말이죠. 심판이 그것 때문에 심판이 일사부재리 원칙이 위배된다고 하면, 아니 이거 뭐대로 그러면 안 된다. 그러면 너무 절차가 꼬이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이렇게 하는 걸 방지하기 위해서 심결시를 기준으로 한 거예요. 일사부재리 판단시점. 아니, 청구시를 기준으로 한 거예요. 일사부재리 확정심결의 일사부재리 확정심결의 판단시점은 청구시를 기준으로 한 거예요. 그리고 동일사실 및 동일증거. 동일사실 및 동일증거의 판단시점은 언제예요? 요거 심결시잖아요. 요거는 심결시. 요거 심결시다. 그러니까 요거 왜 심결시예요? 140조 2항 때문에 그런 거예요. 우리가 심판 청구서 보정은 심결시까지 할 수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보시면 갑이 을한테 심판을 청구했어요. 무효 심판을 청구했어요. 근데 진보성을 이유로 증거 1 제출하면서 진보성을 이유로 청구를 했어요. 그죠? 그 다음에 어떤 심결이 확정됐단 말이죠. 그 다음에 갑이 을한테 또다시 이제 무효 심판을 청구를 했어요. 그죠? 여기서도 마찬가지로 진보성을 청구를 했는데, 이 우리가 증거 있잖아요. 증거는 심결시까지 우리가 바꿀 수가 있잖아요. 140조 2항에 의해 가지고 요지가 변경되지 않는 한 증거를 변경할 수가 있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심결시 청구시에는 우리가 증거 2를 냈어요. 그죠? 청구시에는 증거 2를 냈으니까 증거 1이랑 증거 2랑 완전 다르잖아요. 근데 심결시까지는 증거 2뿐만 아니고 증거 1을 냈어요. 그러면 심결시에는 증거 1, 증거 1이 똑같아지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우리가 심결시를 기준으로 동일 사실, 동일 증거인지를 판단해야 된다는 거거든요. 왜냐하면 이 심판이 진행되는 과정에서 증거가 바뀔 수도 있고 변경될 수도 있고 추가될 수도 있고 막 그러잖아요. 왜 요지가 변경되지 않는 한에. 그죠? 그러니까 우리가 여기 심결시를 기준으로 동일 증거를 판단해야 된다는 거예요. 동일 사실일 동일 증거인지. 그렇죠? 한번 읽어볼게요. 심판 청구인은 요지를 변경할 수 없으나, 심판 청구도 요지 변경할 수 없으나 청구 이유를 보정하는 거, 요지 변경이 아닌 범위내에서 가능한 거예요. 따라서 심결시까지 보정된 사실 및 증거를 모두 고려. 이 심결시까지 보정된 사실 및 증거를 모두 고려해서 심결시 기준으로 판단해야 된다. 그러니까 다시 정리를 해보면, 우리가 판단 시점에는 논점이 두 가지인데, 확정 심결의 판단 시점은 청구 시설, 동일 사실 및 동일 증거 판단 시점은 심결 시설. 됐죠? 여기 끝났고, 그 다음에 우리가 여기 해볼게요. 동일 사실 판단 대상 및 판단 방법, 동일 증거 판단 대상 및 판단 방법. 우리가 이거 무효 심판에서는 동일 사실이 뭐냐면요, 무효 심판에서는 무효 사유고요, 확인 대상 발명은 아니, 권리범위하기 심판에서는 확인 대상 발명이에요. 권리범위하기 심판에서는 확인 대상 발명. 그러니까 여기에 대해서, 아니 법조문에는 동일 사실이라고 나와 있는데
왜 무효 심판에서는 무효 사유고 권리범위하기 심판에는 확인대상 발명이냐? 여기에 대해서는 지금 논란이 있어요. 아시겠죠? 근데 지금 통설 판례가 이러니까 그냥 이대로 알아두시면 되는 거예요. 보시면 그러니까 무효 심판 지금 갑이 있고 을이 있고 갑이 있잖아요. 갑이 을한테 133조의 무효 심판을 청구를 했어요. 그리고 갑이 을한테 또 133조의 무효 심판을 청구했어요. 이 전심판에서 확정된 심결에서 나오는 무효 사유랑 여기 후심판에서 무효 사유랑 동일해야 된다는 거잖아요. 동일 사실이라는 말이 그죠? 그러니까 쟁점이 되는 게 뭐냐면 첫 번째 129조 1항 1호가 있고 129조 1항 2호가 있잖아요. 129조 1항 2호 1호에 의한 신규성, 129조 1항 2호에 의한 신규성이 있잖아요. 그거는 동일 사실이에요. 그렇죠? 요거 첫 번째. 그 다음에 129조 1항 본문이랑 129조 1항 각호가 있잖아요. 129조 1항 본문이 산업상 이용 가능성이고 129조 1항 각호가 이제 신규성이잖아요. 요거는 별개의 사실. 아시겠죠? 그 다음에 129조 1항 이고 129조 2항 있잖아요. 129조 1항은 신규성, 129조 2항은 진보성이잖아요. 요거는 별개의 사실. 그 다음에 42조 3항이 있고 42조 3항이 있고 42조 4항이 있잖아요. 요거는 당연히 별개의 사실이죠. 그죠? 왜냐면 판단 대상도 지금 다르니까 42조 3항이랑은 발명 설명이고 42조 4항은 지금 여러분들 청구범위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판단 대상도 다르니까 어차피 별개의 사실이에요. 그죠?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요거 별개다 이렇게 알고 계시면 되는 거고 그 다음에 또 여러분들 요거는 동일 사실이에요, 동일 사실이 아니에요? 첫 번째 심판에서는 신규성만 주장을 했어요. 두 번째 심판에서는 신규성뿐만 아니고 진보성도 같이 주장을 했어요. 그러니까 무효 사유가 추가된 경우거든요. 추가된 경우면 여러분들 요거 동일 사실 아니다. 그 자체로 동일 사실이 아니다. 아시겠죠? 그러니까 A랑 A 플러스 B랑 요거는 같은 게 아니잖아요. 일부 겹치는 거일 뿐이지. 됐죠? 보시면 그 자체로 동일 사실에 의한 것이 아니어서 일사부재의 원칙이 위배되지 아니한다. 근데 여기서 요게 뒤에 말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무효 사유가 추가됐으면 그 자체로 동일 사실이 아니어서 일사부재의 흠결이 아니다. 다만 그러나 일사부재리 제도의 취지를 고려하면 종전 확정된 심결에서 판단이 이루어진 청구 원인과 공통된 부분에 대해서는 일사불이의 원칙에 일사부재의 원칙 위배의 관점에서 확정 심결을 번복할 수 있을 정도로 유력한 증거가 새로이 제출되었는지를 따져서 동점 심결과 다른 결론을 내릴 것인지 판단해야 돼. 이게 뭔 말이에요, 여러분들? 예를 들어서 이런 거예요. 전심판에서 진보성에 대해 가지고 증거 1. 여기 전심판에서 심결이 확정됐단 말이죠. 근데 후심판에서는 뭐라고 주장하냐면 진보성 플러스 증거 1 그리고 그 다음에 선출원주의 플러스 증거 2 이렇게 주장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들 이 무효 사유가 추가됐잖아요. 무효 사유가 추가됐으니까 그 자체로 동일 사실이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163조 흠결은 아니에요. 그러니까 일사부재리 제도의 취지를 고려하면 여기에서 만약에 증거 1을 이유로 진보성의 흠결이 없다고 나왔어요. 판단이 그렇게 됐어요. 그러면 여기서도 마찬가지로 증거 1을 이유로 진보성의 흠결이 없다는 판단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그죠? 그러니까 그 말인 거예요. 지금 일사부재리 흠결은 아니지만 이게 심결각하는 되지 않지만 증거 1을 이유로 진보성 판단을 전심판의 심결과 동일하게 맞춰야 된다라는 의미예요. 요 말이 아시겠죠? 요게 2013-37인데 요게 잭슨 타입 청구항 그 전제부 그 판례에서 나온 거거든요. 그러니까 잘 알고 계시면 되는 거예요. 요거 그래가지고 청구 원인이 공통된 부분에 대해서는 판단할 수 없어요. 법원이 그 심판원이 새롭게 판단할 수 없고 그냥 전에 했던 그거를 판단을 그대로 가져와야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보순 조촉 방지를 위해서. 그죠? 그 다음에 권리범위하기 심판에서 동일 사실은 확인 대상 발명이 동일한 거예요. 그죠? 확인 대상 발명이 동일해야 서로 동일한 것에 해당한다. 근데 여러분들이 확인 대상 발명이 어느 정도까지 동일해야 되는지가 이제 문제가 되는 거잖아요. 예를 들어서 확인 대상 발명 여기서 확인 대상 발명 1이 있고 확인 대상 발명 2가 있어요. 근데 확인 대상 발명 1의 구성 요소는 1, 2, 3, 4, 5, 6이 있어요. 확인 대상 발명 2의 구성 요소는 1, 2, 3, 4, 5, 5가 있단 말이죠. 그죠? 여기
필수적인 구성 요소인 이게 중요한 구성 요소인 1, 2, 3, 4는 똑같아요. 그죠? 근데 필수적이지 않은 구성 요소 5랑 6이 서로가 차이가 있단 말이죠. 그럼 여러분들 중요한 구성이 똑같으니까 확인 대상 발명이 동일한 거예요? 아니면 완벽하게 똑같은 거 아니니까 확인 대상 발명이 동일한 게 아닌 거예요? 여러분들 요거는 지금 확인 대상 발명이 동일한 게 아닌 거예요. 됐죠? 보시면 권리 범위 확인 심판에서 동일 사실 판단할 때는 확인 대상 발명이 동일해야 되는 거거든요. 그런데 여기서 말하는 동일은 사실적 관점에서 동일인 거여 가지고 완벽하게 똑같아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동일 사실이 등록 특허의 청구 범위에 기재된 필수적 구성 요소에 대응되는 구성 요소가 같은 경우로 한정되는 게 아니고요. 필수적 구성 요소만 같으면 같은 게 아니고요. 다 똑같아야 같은 거예요. 그러니까 필수적이지 않은 구성 요소까지 다 똑같아야 같은 거예요. 아시겠죠? 됐어요. 그렇게 하고 요거는 뭐냐면 요거 그냥 사실관계만 알아두면 되는 건데 일사부재리 원칙에 위배되는지 판단하기 위해서 확인 대상 발명과 CC 주장 발명을 대비하는 것이 아니고 확인 대상 발명끼리 비교해야 된다 이거거든요. 이게 뭔 판례냐면 봐봐요. 지금 갑이 출원해가지고 등록받고 조건범 청구하고 인용신고를 확정됐단 말이죠. 그다음 조건범이랑 소건범이랑 그 여러분들 일사부재리 적용됐잖아요. 소건범 다시 청구했어요. 그러면 조건범에서 확인 대상 발명이랑 소건범에서 확인 대상 발명을 비교를 해야 되는 거거든요. 그죠? 근데 보시면 여기서 조건범 먼저 청구한 조건범에서 확인 대상 발명은 요거예요. 그리고 실시 주장 발명은 요거고. 그죠? 그리고 나중에 청구한 확인 대상 발명은 요거예요. 그럼 여러분들 확인 대상 발명끼리 비교해야 되는 거지 확인 대상 발명이랑 실시 주장 발명이랑 비교하는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전신판에서 실시 주장 발명이랑 후신판에서 확인 대상 발명이랑 비교하는 게 아니고 전신판에서 확인 대상 발명이랑 후신판에서 확인 대상 발명이랑 동일해야 되는 거예요. 아시겠죠? 그래야 동일 사실인 거예요. 보시면 확인 대상 발명과 실시 주장 발명을 대비하는 것이 아니고 확인 대상 발명끼리 비교해야 된다. 됐죠? 요거 이제 중요하다. 됐어요. 여러분들이 이제서 어디까지 왔냐면 요거 끝났고 그 다음에 동일 증거 해볼게요. 여러분 동일 증거는 일단은 판단 대상이 요거부터 해볼게요. 판단 방법 이게 중요하잖아요. 형식적 증거설, 증거 동일성설, 쟁점 증거설이 있는데 우리 통설 판례는 중요 증거설이잖아요. 근데 중요 증거설인데 이게 여러분들이 맨날 헷갈리는 게 전심판에서 증거가 A였어요. 근데 후심판에서 증거가 A예요. 여러분들 이거 동일 증거예요? 동일 증거 아니에요? 여기 동일 증거 맞죠? 그죠? 전심판에서 증거가 A고 후심판에서 증거가 B였어요. 여러분들 이거 동일 증거예요? 동일 증거 아니에요? 이거 동일 증거 아니에요. 그죠? 그래서 전심판에서 증거가 A고 후심판에서 증거가 A 플러스 B예요. 그럼 여러분들 이거 동일 증거예요? 동일 증거 아니에요? 요거는 동일 증거인지 아닌지 몰라요. 요거는 중요 증거설에 따르는 거예요. 요거 중요 증거설. 요게. 그러니까 중요 증거설이 뭐냐면 심결을 뒤집지 못하면 동일 증거다. 심결을 뒤집으면 동일 증거가 아니다라는 게 중요 증거설이거든요. 근데 중요 증거설은 요때만 적용되는 거예요. 여기 증거가 부과됐을 때. 부과됐을 때만 동일 증거, 중요 증거설에 따르는 거고 증거가 완전히 똑같다. 증거가 완전 다르다. 요거는 형식 증거설 또는 증거 동일성설에 따라요. 됐죠? 증거가 완전 똑같다. 이게 형식적 증거설은 뭐냐면 보고 비교해 보겠다. 이게 보고 비교해 보겠다는 게 형식적 증거설이고요. 증거 동일성설도 보고 비교해 보는 것은 마찬가지인데 실질적으로 동일한 경우까지 포함하는 게 증거 동일성설이에요. 그러니까 형식적 증거설이랑 증거 동일성설은 정도의 차이만 있지 보고 비교해 보겠다는 게 똑같아요. 그죠? 완벽하게 똑같다, 완벽하게 다르다는 형식적 증거설 또는 증거 동일성설을 따르고요. 증거가 부과됐을 때는 중요 증거설에 따르는 거예요, 여러분들. 하나, 둘, 세 케이스 다 중요 증거설에 따르는 게 아니고 마지막 케이스 증거가 부과된 경우만 중요 증거설에 따르는 거예요. 요게 이제 통설 판례 대법원 해설 판례 해설 아시겠죠? 최근 판례도 그렇고 됐죠? 보시면 증거가 완전 똑같으면 일사불일 저촉돼요. 증거가 완전 달라요. 이 두 번째 케이스 있잖아요. 두 번째 케이스처럼 증거가 완전 달라요. A랑 B랑 완전 달라요. 그러면 부수 새로 제출된 증거가
선행 확정 심결에서 제출된 증거와 그 내용에 있어 실질적으로 동일하지 않은 이상, 그죠? 완전 다른 경우에는 실질적으로 동일하지 않은 이상 새로 제출된 증거가 확정 심결을 번복할 수 있을지와 무관하게 새로운 증거가 제출된 것으로 보아야 된다. 완전 다르면 A랑 B랑 완전 다르잖아요. A랑 B랑 완전 다르면 동일 증거 그냥 아닌 거예요. 심결 번복 여부 따지지 않고, 그죠? 근데 증거가 추가됐어요. 추가 증거된 경우 증거가 추가됐어요. 전심판에서 증거가 A였는데 후심판에서는 증거가 A 플러스 B예요. 그러면 심결을 번복하면 동일 증거가 아니고 심결을 번복 못하면 동일 증거인 거예요. 아시겠죠? 보시면 심결을 번복 못하면 여기가 지금 여기가 동일 증거 X 동일 증거 맞다. 그러니까 전심판에서 증거가 A였고 후심판에서 증거가 A 플러스 B잖아요. 근데 여기서 동일 증거라는 거는 A가 중요한 증거고 B가 꼽사리를 꼈지만 A가 중요한 증거니까 A랑 A 플러스 B 똑같다라는 거예요. 보시면 동일 증거에는 전에 확정된 심결에서 증거가 동일한 경우뿐만 아니고 심결을 번복할 수 있을 정도로 유력하지 아니한 증거, 심결을 번복할 수 있을 정도로 유력하지 아니한 증거인 B가 부과된 경우도 동일 증거라는 거예요. 그렇죠? 근데 전심판에서 증거가 A였고 후심판에서 증거가 A 플러스 B인 건 똑같거든요. 근데 중요한 증거가 B인 거예요. 그러면 동일 증거가 아닌 거예요. 심결을 번복할 수 있으니까 보시면 결론을 번복할 만한 유력한 증거가 선행기술에 추가적 보충적으로 결합하여 판단되는 경우, 그러니까 유력한 증거인 B가 추가적 보충적으로 결합된 경우잖아요. 그런 경우에는 후행 심판에서 판단 내용이 전 심판에서 판단된 거랑 실질적으로 저촉된다고 볼 수 없으니까 동일 증거가 아니라는 거예요. 아시겠죠?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결론이 뭐예요? 완벽하게 똑같다 동일 증거, 완벽하게 다르다 동일 증거 아니고, 그 다음에 완벽하게 증거가 추가된 경우는 요거는 중요 증거설에 따라서 어, 동일 증거일 수도 있고 동일 증거 아닐 수도 있다. 요게 중요한 거예요. 됐죠? 교수님들이 뭐 갖고 옛날에 싸웠냐면 이제는 싸우지도 않아요. 지금 너무 통솔해돼가지고 얘 있잖아요. 지금 증거 A를 가지고 진보성 청구했어요. 전심판에서. 그래서 기각심결이 났단 말이죠. 전심판에서. 근데 후심판에서 증거 B를 이유로 진보성 청구를 했어요. 근데 기각심결하고 싶잖아요. 기각심결하고 싶잖아요. 이럴 때 여러분들 기각심결해야 되는 건지 각하심결해야 되는 건지 교수님들이 싸운 거예요. 됐죠? 각하심결 하자는 입장은 뭐냐면 전심판에서 진보성을 이유로 증거 A 제출해서 기각심결이 났잖아요. 그죠? 근데 후심판에서 진보성을 이유로 증거 B 제출했는데 기각심결하니까 기각 똑같잖아요. 심결을 번복 못하잖아요. 심결을 번복 못하면 동일 증거잖아요. 동일 증거이면 각하심결해야 되는 거잖아요. 163조에 의해 가지고 각하심결해야 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각하심결 하자는 견해가 있는 거고, 기각심결 하자는 건 뭐냐면 아니 완벽하게 다른데 무슨 각하심결이야. 완벽하게 다른데 무슨 일사부재리가 적용이 돼. 완벽하게 다르면 다른 거야. 라는 이제 기각심결 하자는 견해가 있어서요. 여러분들 뭐가 맞아요? 기각심결이 맞는 거예요. 이 후심판에는 기각심결이 맞는 거예요. 왜냐하면 동일 증거가 아니니까 일사부재리 적용 안 되니까. 그죠? 됐어요. 그러고 그 다음에 동일 증거 판단 대상 요거는 이제 또 보시면 우리가 옛날 개정법에서는 심결 또는 판결로 163조가 있었는데 판결을 지워버리고 심결로 했거든요. 그러니까 소송 단계에서만 제출되고 심판 단계에서 제출되지 아니한 증거를 우리가 증거의 범위로 포함하지 않아야 되는 거예요. 됐죠? 요 개정법의 취지상 요거 하나 알고 계시면 되는 거고, 그 다음에 여러분들이 또 알고 계셔야 되는 게 뭐냐면 하나의 증거 안에 기술 내용을 달리하는 다수의 발명이 포함되어 있는 경우, 요게 뭔 말이냐면, 그러니까 여러분들 증거 1이 있고 도면 1부터 3까지가 있었어요. 그리고 증거 1이 있고 도면 4부터 6까지가 있었어요. 지금 전심판에서는 진보성을 이유로 증거 2를 제출했는데 도면 1부터 3까지만 썼어요. 아시겠죠? 그래서 심결이 나왔어요. 근데 후심판에서는 진보성을 이유로 증거 1을 쓰는 건 똑같은데
도면 4부터 6까지 쓰는 거예요. 그래서 그럼 이런 경우에 여러분들 봐봐요. 증거 1, 증거 1 똑같잖아요. 똑같잖아요. 그러니까 동일 증거로 볼까요? 동일 증거. 아니면 도 1-3, 도 4-6 다르잖아요. 그럼 상위 증거로 볼까요? 여러분들 이거 동일 증거예요? 상위 증거예요? 이럴 때는 상위 증거가 맞다는 거예요. 그죠? 보시면 동일 증거, 즉 증거 내용의 동일 여부를 판단함에 있어서는 확정 심결의 이유에서 거론되었던 증거에 한해서 지금 보시면 증거 1이 있고 증거 1에 도 1 내지 도 3 있잖아요. 그런 경우에는 도 1 내지 도 3이랑 증거 1에 도 4 내지 도 6 있잖아요. 완전 다르잖아요. 완전 다르면 동일 증거 아니라고 했잖아요. 그죠? 완전 다르면 동일 증거 아니다. A랑 B랑 완전 다르면 동일 증거 아니다. 라는 논리에 따라서 동일 증거가 아닌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동일 증거 판단 여부는 여기 실제로 거론되었던 증거에 한해서 판단한다. 라는 거 알고 계시면 되는 거예요. 됐죠? 그렇게 해서 우리가 이것도 끝났고 그 다음 우리가 동일 심판 해볼게요. 동일 심판은 청구 취지의 대상이 되었던 권리가 같고 종류가 같고, 그러니까 여러분들 뭐 권리가 같고 종류가 같아야 되는 거거든요. 보시면 권리가 동일할 것, 종류가 동일할 것. 보시면 여기서 이렇게 되어 있는 거잖아요. 무효 심판에서 권리가 같고 종류가 같을 것을 요구를 하는 거고, 보시면 이거 첫 번째 케이스가 뭐냐면 권리가 다르면 일사부재리 적용 안 됩니다. 라는 거거든요. 여러분들 이거 당연하잖아요. 당연한데 실제 사실관계를 보면 그렇게 막 당연해 보이진 않아요. 보시면 갑이라는 사람이 이렇게 생긴 형상의 이제 상표를 가지고 있었고요. 또 갑이라는 사람이 이렇게 생긴 형상의 상표를 가지고 있었어요. 하나는 스피드 한글이 위에 있고 하나는 스피드 한글이 밑에 있어요. 아시겠죠? 그래서 을이라는 사람이 여기에 대해서 무효심판 청구해서 심결이 났단 말이죠. 그죠? 그리고 심치도 청구해서 기각 판결 나가지고 이 심결이 어쨌든 확정이 됐어요. 요거 한글이 위에 있는 표장에 대한 심결이 이때 확정됐어요. 그 다음에 다른 사람이 여기다 또 무효심판 청구한 거예요. 한글이 밑에 있는 표장에 대해서 무효심판 청구했어요. 아시겠죠? 요거의 확정 심결의 효력이 여기에 미쳐요 안 미쳐요? 일사부재리가 미쳐요 안 미쳐요? 안 미친다. 왜냐하면 권리가 같아야 여러분들 일사부재리가 미치는 거지, 권리가 다른데 무슨 일사부재리가 미쳐요? 아시겠죠? 권리가 같아야 된다. 지금 권리가 같아야 된다. 별개의 등록상표에 대해서 각각의 무효심판에 있어서 어느 하나 심결이 먼저 확정된 경우에는 한글 스피드가 먼저 확정됐잖아요. 그 확정에 제기된 심판에서 이미 확정된 심결에서 동일한 주장이나 증거를 제출한다고 해서 일사부재리 원칙 적용되지 않다는 게 권리가 같아야 된다. 아시겠죠? 그 다음 종류가 같아야 된다. 여러분들 거불복이랑 무효심판이랑 종류가 같아요 달라요? 이거 다른 거예요. 아시겠죠? 이거 보시면 거불복이랑 무효심판 일사부재리 적용 안 된다. 그죠? 그리고 정정심판이랑 정정무효심판 여러분들 종류가 같은 거예요, 다른 거예요? 다른 거예요. 그러니까 정정심판에 대한 심결이 정정무효심판에 미치지 않아요. 그러면 애초에 정정무효심판을 청구할 수 없는데, 아시겠죠? 정정심판에서 잘못된 걸 이유로 정정무효심판 청구하는 건데, 이 정정심판의 심결이 정정무효심판에 일사부재리 미친다고 하면 이거 말도 안 되는 소리죠. 그럼 정정무효심판은 언제 청구하는 거예요? 말도 안 되는 거고, 똑같은 논리로 정정 청구랑 정정 무효 심판 있잖아요. 정정 청구에 대한 그 심결의 효력이 정정 청구에 대한 일사부재리 효력이 정정 무효 심판에 미치지 않아요. 아시겠죠? 이것도 안 미친다. 정정 심판이랑 정정 무효 심판도 안 미친다. 거불목이랑 부효 심판도 안 미친다. 이것도 안 미친다. 그렇죠? 다만 그럼 여러분들 정리를 해보면 종류가 다른 거, 거불목이랑 무효 심판 종류 다르죠. 정정 심판이랑 정정 무효 심판 종류가 다르죠. 정정 청구랑 정정 무효 심판 종류가 다르죠. 어떤 경우가 종류가 같은 경우냐면요. 봐봐요. 소건범이랑 조건범 있잖아요. 소건범이랑 조건범은 일사부재리 효력이 미친다. 아시겠죠? 소건범, 조건범은 종류가 같은 거라고 봐요. 163조에서는. 그렇죠? 여기서는 미친다. 아시겠죠? 그러니까 여러분들 일사부재리에서 동일 심판이라는 거는 권리가 같고 종류가 같아야 되는데 지금 종류가 같은 게 소건범, 조건범은 지금 일사부재리 효력이 미치는 거예요. 일사부재리에 한해서 종류가 같으니까.
그래가지고 우리가 어디까지 했냐면 요거 했고 여기 동일 심판했고 우리가 어디까지 했냐면 봐봐요. 판단 시점 했죠. 확정 심결을 청구 시 동일 사실 및 동일 증거는 심결 시 그죠? 동일 사실 및 동일 판단하는 대상은 어떻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 이거 했죠? 무효 심판은 무효 사유 거불 확인 대상 권리 범위하기 심판은 확인 대상 발명 동일 증거 우리 했죠? A 같다 동일 증거 A B 다르다 다르니까 A 플러스 B다 이건 중요 증거설에 따라서 동일 증거일 수도 있고 동일 증거 아닐 수도 있고 그죠? 그 다음에 동일 심판했죠? 권리가 같고 종류가 같아야 된다 그죠? 그 다음에 우리가 남은 게 뭐가 있냐면 요거 두 가지가 남았잖아요 지금. 실체 심리 받은 각하 심결도 일사부재리 적용되나요? 정답부터 말씀드리면 적용 안 됩니다. 선행 심결이 확정되지 않은 경우에 일사부재리 적용되나요? 적용 안 됩니다. 됐죠? 요거인 건데 우리가 163조 단서에 본안 심결을 받아야 우리가 일사부재리 적용된다고 나오잖아요. 그죠? 그거의 원래 법 만들 때 취지는 뭐였냐면 그래 실체 심리를 받아야 우리가 일사부재리 적용된다고 하지 실체 심리를 받은 거면 우리가 본안 심결을 받은 거지 그죠? 본안 심결을 받아야 실체 심리를 받은 거지 그래야 본안 심결에 대해서 일사부재리 적용하자 그렇게 해서 만들어진 게 163조 단서 그죠? 근데 우리가 법 만들 때는 이렇게 만들었는데 법 만들고 보니까 아니 잠깐만 실체 심리를 받은 건데 본안 심결이 아니고 각하 심결인 것도 있네 그럼 어느 경우에요? 우리가 동일 증거 판단할 때 실체 심리를 받았지만 각하 심결을 받은 거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여기 보면 첫 번째 심판에 갑이 특허권자고 을이 갑한테 선행 발명 3에 의해 가지고 무효 심판 청구했어요. 그래서 을이 졌어요. 그죠? 그 다음에 병과 을이 선행 발명 1이랑 3에 의해 가지고 무효 심판 청구했어요. 그랬더니 요것 때문에 지금 동일 증거를 이유로 동일 사실 및 동일 증거를 이유로 동일 심판 청구했다고 해서 일사부재리 흠결을 받아가지고 각하 심결을 났단 말이죠. 그죠? 보시면 그렇게 정리를 해보면 이게 1심판이 있잖아요. 1심판이 있고 2심판이 있잖아요. 2심판이 있어요. 1심판의 심결이 확정되고 지금 선행발명 3이고 여기 선행발명 1이랑 3이잖아요. 1이랑 3이면 증거가 부과된 경우잖아요. 증거가 부과된 경우는 여러분 동일 증거 어떻게 판단해야 하는 거예요? 증거가 부과된 경우에는 동일 증거가 부과된 경우에는 중요 증거설로 판단하는 거잖아요. 중요 증거설인 경우에는 심결을 번복할 수 있는지 없는지를 판단하는 게 중요 증거설이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지금 증거가 이 2심판에서는 1심판에서 증거 3이었는데 2심판에서는 증거 1이랑 3이에요. 증거가 부과됐잖아요. 부과됐으니까 중요 증거설 따라 가지고 지금 확정 심결을 번복할 수 있는지 없는지를 따진 거예요. 확정 심결을 번복 못한다고 해가지고 동일 증거로 판단했어요. 동일 증거니까 일사부재리 흠결에 의해 가지고 여기 각하 심결 나온 거예요. 아시겠죠? 그랬을 때 이 각하 심결을 이유로 지금 세 번째 심판을 또 청구하는 거거든요. 병이 갑한테 세 번째 심판을 또 청구를 하는 거예요. 그러면 요 각하 심결을 이유로 일사부재리가 적용될 수 있냐는 거예요. 왜냐하면 요 각하 심결은 각하 심결이긴 한데 실체 심리를 받은 각하 심결이잖아요. 왜냐하면 지금 증거가 부과됐으니까 중요 증거설 따르잖아요. 중요 증거설 따른다는 거 말 자체가 심결을 번복할 수 있냐를 따진 거잖아요. 심결을 번복할 수 있냐는 심결을 번복할 수 있냐는 거 자체가 여기 보시면 기각 심결이 나왔는데 여기서도 똑같이 또 기각 심결 할래? 그러면 각각 심결 할게라는 거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1심판에서 선행 발명 3월 이후로 기각 심결 나왔잖아요. 근데 증거가 부과됐음에도 불구하고 또 기각 심결 할 거야? 또 기각 심결 하고 싶으면 증거가 심결을 번복 못하니까 동일 증거니까 각하 심결해야 돼. 요 논리잖아요. 그죠? 중요 증거설에 의하면 심결을 번복 못하면 심결을 번복 못해. 기각 심결이어서 또 심결을 번복 못해. 그러면 일사부재리 흠결에 의해 가지고 동일 증거로 각하 심결할게. 요 논리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기각 심결이 나온다는 말 자체가 심결을 번복하지 못한다는 말 자체가 실체 심리를 받았다는 말이잖아요. 요 2심판에서. 2심판에서는 각하 심결이긴 한데 실체 심리를 받은 각하 심결이에요. 실체 심리를 받은 각하 심결이 여기 3심판에 여기 세 번째 심판에 지금 일사부재리가 적용되는 거예요? 안 되는 거예요? 안 된다.
보시면 실체 심리를 받은 각하 심결은 여러분들 요거는 요거 특허법원이랑 대법원이랑 싸웠는데 대법원은 뭐라고 하냐면 요거는 실체 심리를 받은 각하 심결에도 163조 단서에서 각하 심결이라고 명문의 문헌의 해석에 집중했어요. 원래 법 만들 때는 그것까지 포함해서 만든 건 아닌데 그것까지 염려를 해서 만든 건 아닌데 법을 만들고 이제 해석에 집중하다 보니까 문헌의 해석에 집중한 거죠. 그러니까 163조 단서에는 우리가 본안 심결을 받아야 우리가 이제 일사부재리 적용된다고 나왔고 각하 심결은 일사부재리 적용 안 된다고 나와 있으니까 실체 심리를 받은 각하 심결이라고 하더라도 각하 심결이 맞잖아요. 각하 심결이 맞으니까 일사부재리 적용 안 한다. 일사부재리 적용 안 한다. 라는 게 이제 나온 거예요. 됐죠? 논거가 세 가지 논거 가지고 싸웠거든요. 특허법원이랑 대법원이랑. 첫 번째 논거 163조 단서는 실체 심리가 이루어지지 않은 각하 심결에 대한 거다. 이게 원래 맞는 말이에요. 그 163조 단서 만들 때는 애초에 실체 심리가 이루어지지 않은 각하 심결에 대해서 일사부재리 적용 안 된다는 것을 말하기 위해서 163조 단서를 만든 거거든요. 근데 지금 요거는 실체 심리가 받은 각하 심결이잖아요. 그러니까 요거 그대로 적용하면 무리가 있다는 게 특허법원 말이고요. 요게 사실 맞아요. 됐죠? 근데 대법원은 뭐라고 하냐면 아니 각하 심결도 실체 심리를 받은 각하 심결도 어쨌든 각하 심결이잖아. 명문의 해석상 명문의 해석상 일사부재리의 효력이 없다. 그러니까 명문의 해석에 집중한 거예요. 이 특허법원은 이 법 만들 때 태도에 집중한 거고 대법원은 명문의 해석에 집중한 거고 됐죠? 그 다음에 두 번째 실체 심리가 이루어진다라는 거예요. 요거는 지금 각 그 실체 심리가 이루어졌다고 주장을 했어요. 그 일사부재리를 이유로 각하 심리를 받은 거는 실체 심리가 이루어졌다고 아까 이루어졌잖아요. 동일 증거인지 판단하려고 실체 심리가 이루어졌잖아요. 근데 대법원은 뭐라고 하냐면 아니 실체 심리가 이루어지든 말든 간에 그거는 심판의 적법 요건이다. 그냥 각하 심결할 뿐이다. 그러니까 실체 심리가 이루어지든 안 이루어지든 그거는 그냥 적법 요건일 뿐이다 라는 거예요. 알겠죠? 세 번째로 다투고 있는 게 뭐냐면 그 여기서 요거 두 번째 심결을 이유로 요 각하 심결이긴 한데 실체 심리를 받은 각하 심결이잖아요. 요걸 이유로 지금 이 세 번째 심판에 따라 일사부재리 흥결을 인정한다고 하더라도 요게 이 세 번째 심판에 대한 심판 청구권을 부당하게 제한하는 게 아니다. 요가 지금 심판 청구권을 부당하게 제한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죠? 왜 그러냐면 아니 이미 실체 심리를 한 번 받았는데 어? 이미 실체 심리를 한 번 받았는데 그러면 심판 청구권 제한하는 게 아니지. 아니 이미 한 번 받았잖아. 실질적으로 한 번 받았잖아요. 각하 심결이긴 한데 실질적으로 한 번 판단을 받은 거잖아요. 실체 심리를 받았으니까. 그죠? 그러니까 세 번째 심판을 일사부재리 흥결로 인해서 각하 심결한다고 해서 세 번째 심판에 심판 청구권을 부당하게 제한하는 게 아니죠. 라는 거예요. 특허법원은. 근데 대법원은 뭐라고 하냐면 아니 명문의 규정상 163조가 있잖아요. 163조가 있다는 말은 심판 청구권이 있다는 말이잖아요. 그죠? 심판 청구권이 명문에 있는데 그걸 제한하는 거면 그 명문의 규정상 심판 청구권을 제한하는 거지 뭘 심판 청구권을 제한하는 게 아니야. 그죠? 심판 청구권이 중요한 가치라는 거예요. 됐죠? 그러니까 결론은 돌고 돌아서 대법원 말이 맞다. 실제 심리를 받은 각하 심결이어도 각하 심결은 각하 심결이니까 일사부재리 적용 안 된다. 끝났고 선행 심결이 확정되지 아니한 경우 여러분들 심결이 확정되어야 일사부재리가 적용되는 거거든요. 심결이 확정되지 않으면 일사부재리 적용 안 돼요. 여러분 당연한 거잖아요. 이게 당연한 건데 사실관계가 좀 복잡했어요. 이거 봐봐요. 지금 여기서 지금 무효심판 청구했잖아요. 무효심판 청구하고 심결이 나왔어요. 심취도 청구했어요. 무효심판에서는 선행발명 1을 이유로 진보성 청구를 했어요. 보시면 아시겠죠? 그 다음에 심취도 청구했어요. 근데 이 사람이 심판에서는 의욕적이었는데 심취도 가니까 이제 의욕이 떨어진 거예요. 체력이 떨어졌어요. 체력이 떨어지니까 변론기일 불출석해가지고 인용 판결 났어요. 인용 판결 났다는 말은 뭐예요? 요 심결을 취소한다라는 거예요. 그죠? 그러니까 선행발명 1을 이유로 진보성을
이후로 인용심결 난 거 있잖아요. 인용심결 난 거. 그 선행발명 1을 이후로 진보성을 근거로 해가지고 선행발명 1 주장해가지고 인용 판결 난 거, 인용 심결 난 거 있잖아요. 요게 인용 판결에 의해 가지고 심결이 취소가 됐어요. 그 다음에 환송되잖아요. 심취소해서 인용 판결하면 환송되잖아요. 환송해서 이 사람이 체력이 떨어져가지고 주장 증명 안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기각 심결 났잖아요. 그런데 선행발명 1 똑같은 증거에 의해 가지고 또 진보성 청구를 다른 사람이 또 했어요. 지금 보시면 선행발명 1 진보성을 또 했어요. 그럼 여러분들 요거 일사부질이 흠결이 맞아요, 아니에요? 요거 아니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지금 확정된 심결은요, 요게 확정된 경우, 요게 확정된 경우거든요. 지금 보시면 확정된 심결은 요게 확정된 경우예요. 그죠? 요거는 지금 요거 있잖아요. 요거 요거는 요 심결은 인용 판결에 의해 가지고 취소가 됐어요. 요거는 취소가 됐어요. 요거 취소. 그러니까 진보성 선행발명 1을 이유로 해가지고 인용 심결을 받은 거 있잖아요. 요거는 인용 판결에 의해서 취소가 돼서 없어져 버렸어요. 확정 심결은 지금 아무런 증거도 되지 않은 거, 요게 지금 확정 심결이에요. 그죠? 그러니까 선행발명 1을 이유로 진보성 다시 청구하는 거 있잖아요. 요거는 요 확정 심결에 동일 사실 동일 증거가 아니잖아요. 그죠? 그럼 요거 취소된 심결에 대한 동일 사실 동일 증거가 맞지. 그러니까 여러분들 요거 이제 확정되지 않은 심결에 근거해가지고 일사부재리가 적용 안 된다. 그렇죠? 확정된 건 요게 확정된 경우. 그러니까 요거는 취소된 경우, 확정되지 않은 거고. 그렇죠? 요거 선행 심결이 확정되지 아니한 경우는 일사부재리 당연히 적용 안 되는 거예요. 그죠? 취소 확정 판결에 의해서 취소된 종전 무효 심결은 아무런 효력도 인정되지 아니하고. 요거 잘 알고 계세요. 여기까지 해가지고 우리가 일사부재리 싹 했거든요. 여러분들 일사부재리 시험 문제 많이 나오고 이 요건만 정리 잘 해놓으면 쉽고, 근데 여러분들이 잘 모르고 정리를 싹 해놓으면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 논점 뽑는 거 어떻게 뽑는 거예요? 아, 일사부재리 나왔다. 그럼 그 요건부터 딱 분석을 해가지고 판단 시점 논점 있는지, 확정 심결 논점 있는지, 그 본안 심결 논점 있는지, 확정 논점 있는지, 동일 사실 논점 있는지, 동일 증거 논점 있는지, 동일 심판 논점 있는지 해가지고 논점 싹 뽑고 그냥 우겨 놓고 답안지 제출하고 나오면 끝. 됐죠? 이거 쉬운 거니까 정리 잘 하세요.